그래서 갖가지 둘이 아닌 파라고 말하기에 이 세 종의 사례 중에서 어떤 편한 것을 지니기를 하라. 그러니까 정말에서 여기 그 꽁캔 중매광보라고 하는 이 스님 있잖아요. 이 위대하신 스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세 가지 중에 그러면 누가 물을 수 있잖아.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네 편한 대로 그냥 해라. 네 편한 대로 그냥 인식해가지고 그냥 판단해라. 유식학파에 대해서 판단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우리가 지금 인식이 어떻게 일어난 부분을 말한 것이고, 진짜 유식의 견해는 저 뒤에 있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그러지 이 정도로만 해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복잡해. 이것도 막 들어가 보면 말도 못 해요. 이렇게 말해주니까 훨씬 편안하구만요. 예? 이렇게 말씀해주니까 훨씬 편안하잖아. 네, 알았어요. 네, 알았어, 해라. 네. 이치수가 같은 파에는 정말에서 처음에 실상파 가운데는 이치수가 같은 파가 있었잖아. 그죠? 이치수가 같은 파, 알이 반으로 갈라진 파, 또 그거 각가지 둘이 아닌 파 있었잖아. 근데 이치수가 같은 파에는 팔식을 주장하는 것과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팔식을 누가 주장하냐 하면 이치수가 같은 파에서 주장한다. 다른 파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고, 팔식이라는 것은 육식은 뭐예요? 육식. 그렇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6가지잖아. 거기다가 칠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 칠식은 무슨 말이냐면 여모식이라 그래. 여모식, 여모. 물들었다고 해가지고 물들은 식, 여모식이라고 그래. 그리고 팔식을 아레야식이라고 하죠. 말레야식은 칠식을 말하죠. 예. 그러니까 아레야식, 그러니까 여모식이라고 이렇게 외워. 칠식을 여모식 이렇게 외우라고. 아레야식은 그 뭐야 저기 함장식 이렇게 외우라고. 함장식. 그러면 그 여기 이제 뭐야 저기 유식에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좋은 그것이 뭐가 있냐면 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라. 왜 그러냐면 이 아레아식을 배우게 되면 우리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기 중간학에서는 아레아식을 인정하냐면 인정 안 하지만 그분들이 그거 건립해 놓은 여러 가지 업과라든지 윤회라든지 인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건립돼 있기 때문에 다 수용을 해. 다 수용을 한다고. 그래서 오늘은 이 아레아식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배워보면, 아레아식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칠식이라든지 여모식은 이제 또 나중에 이제 또 저쪽에 가면서 이제 또 배우기로 하고, 그 팔식 아레아식이라고 하면 팔식을 주장하는 것과 육식을 주장하는 각가지 둘이 아닌 파에는 육식을 말하는 파와 의식만을 말하는 파 둘이 있는 것으로 말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이제 그거 이치수가 같은 파에서 아레아식 이제 그걸 갖다가 아레아식도 주장하고 또 육식을 주장하는 둘이 있다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유식학파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아레아식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팔식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육식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 그리고 또 외도들한테는 외도 있잖아요. 외도들은 어떤 사람들은 11식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옛날에 우리 저기 송광사 구선 스님 같으신 분은 9식 뭐 이런 것도 주장하고 이랬어. 뭐 백정식 뭐 이래가지고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보기나 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이제 말씀하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아레아식은 그러면 함장식이라고 하는데 팔식이라고 하니까 어떤 것이냐면 비유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 깊은 바다와도 같아. 깊은 바다에다가 비유해. 바다. 그 모든 것의 뿌리라고 그래. 함장 감춰져 있고 석을
우리가 업을 짓거나 예. 또 그 습기가 남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안에 이제 막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바다에, 깊은 바다에 파도가 치잖아. 우리가 파도, 우리 옆에 이렇게 보면 파도가 이제 치잖아요. 그럼 파도는 어디서 일어났어요? 응? 파도 지 혼자 일어나나? 어? 그렇지, 바람이 있어야지 일어나지. 그럼 바람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바람이 어디서 일어나더냐고. 저 봐봐, 희한하네. 거울에 있는 얼굴도 지끄라 그러고. 세상에, 그 아버지 엄마도 저 아버지다 그러고, 뭐. 저 아버지, 저 꿈속에 있는 아버지도 저 아버지다 그러고. 꿈속에 보석도 지끄다 그러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그러니까 바다에 바람이 어디서 일어났냐 이러니까 바다에서 일어났는데 어떤 식으로 일어났어요? 바람이. 하늘에서 일어났어? 네? 하늘에서 일어났냐고, 바람이. 어디서 일어나던가요? 태풍이 있잖아, 태풍이. 만약에 태풍이 일어난다 그러면, 태풍이 어디서 일어나요? 응? 온도에서. 네? 온도 차이로 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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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바람은 바다에서 일어나잖아. 바람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져요? 네? 바람이 어디서 떨어지냐고. 태풍이 바다에서 일어나지. 어디서 하늘에 지 혼자 뚝 떨어지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때까지 그런 것도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바람이 왜 불지 이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사는갑다, 그냥. 네? 네? 태풍이 오면 같다. 네, 그렇지. 이제 그런가. 그렇게 뭐. 태풍은 바람은 바다에서 일어나잖아요. 바다에서 일어난다고. 그러면 파도하고 바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저봐 이제 똑같다 그래. 파도. 우리가 저기 그거 바닷가에 가보고 파도 치잖아요. 그러면 파도 치면 파도하고 바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네? 다르지. 파도는 파도 물이고 바람이지. 그거 같다고 하면 어떻게 해? 네? 그럼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바다에다가 비유하는 거라. 그리고 그 바람은 뭐에다가 비유하냐면 업력에다가 비유하는, 업력에다가. 그러면 바람은 업력에다가 비유하고 깊은 바다는 그 아레아식에다가 비유하는 거거든. 그러면 바다 표면에 뭐가 있어요? 파도가 치잖아. 바람이 있으면 이제 파도가 시작하죠. 파도가 치는 것을 뭐냐면 인생이라고 비유하는 거라. 살아가는 삶을 파도에다가 비유하는 거라. 유식에서는 그렇게 비유를 해. 너무너무 비유가 그거 딱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깊은 업력의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기 시작하는 거라. 그럼 파도가 일기 시작하면 어떨 때는 태풍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잠잠한 찰랑찰랑한 물결을 일기도 하고, 막 거친 그 바람이 와가지고 그거 파도도 막 거칠게 치면 막 주위에 있는 것도 막 아주 괴롭게 만들게 하잖아요. 과도 같아. 그걸 보고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그렇게 거칠게 치고 이런 것은 누가 그렇게 만드냐? 정말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드느냐? 자기 업력의 바람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 누가 만든 게 아니다 이 말이라. 누가 만든?
그러니까 한번 바람이 휘몰아칠 때는 막 바다에 있는 모든 것도 막 뒤집어 엎고 하잖아요. 죽이고 하잖아. 인생이 그렇게 괴로워지는 거라. 막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이 이제 욕하게 되고 그런 파도는 욕하게 되잖아요. 막 누가 칭찬 아무도 안 하잖아. 과도 같다 해.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아주 부드럽고 잔잔하고 사람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파도가 불기도 하잖아요. 바람이 불어가 산들바람처럼 불어가지고 바다도 참참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바람도 있잖아. 그런 인생도 있다 이 말이라. 그와도 같이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돼? 그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그 깊은 바다에서 업력의 바람이 한번 불면 인생을 그렇게 뒤집고 엎고 하다가 어떻게 돼? 바람이 잠잠해지면 다시 모든 것이 어떻게 돼? 고요한 바다로 깔아앉잖아. 죽음을 맞이하면 고요히 가라앉고 다시 인연이 닿아가지고 업력의 바람이 또 불기 시작하면 온도가 차이가 나면 불잖아. 불기 시작하면 또 뒤집어가지고 황폐하게 만들고 넘실거리다가 이제 또 잠잠해지고 이런 것이 이제 마음에서 아리아식이라는 하나에서 정말에서 업력의 바람도 불고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삶도 드러나고 이 두 가지가 유경하고 대경하고 이렇게 다 드러난다 이 말이라. 어? 마치 그거 스님이 그랬잖아. 나무 가지가 있으면 나무 뿌리가 있으면 나무를 심으면 그 두 가지 줄기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저 아래 아리아식에서부터 해가지고 드러나가지고 하나는 대경으로 드러나고 하나는 유경으로 드러나가지고 자기 이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어떻게 한때는 엄마라는 인식을 하기도 하고 한때는 아들이라는 인식을 하기도 하고 한때는 업력으로 그렇게 자기가 인식하게 되는 거지 정말에서. 그냥 좋게도 인식되고 나쁘게도 인식하기도 하고 짐승으로도 인식하기도 하고 조금 사람도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람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이렇게 각가지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이 아리아식은. 그래서 아리아식 자체는 무기라. 아리아식은 무기라고. 무기. 좋고 나쁘고가 없어. 아리아식 안에는 좋고 나쁘고 아리아식은 또 따로 조금 더 배워야 돼 나중에. 좋고 나쁘다든지 뭐 누굴 해야겠다든지 뭐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라 그냥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식이고 그거 선악의 구분이 없어요. 아리아식은. 그렇지만 칠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칠식 염오식이라고 하는 거 있거든. 염오식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생각이라. 야, 나라고 생각하는 이 염오식이 남아있는 한 어떻게 돼? 한 번은 바람으로 일어나가지고 파도치게 해가지고 또 죽어가지고 들어가고 다시 또 염오식이. 그래서 이름 그 자체가 염오라고 하잖아. 물들은 식 이 말이거든. 그냥 나라고 생각하는데 물든 식 있지도 않은 것을 나라고 그릇되게 생각하는 것을 염오식이거든. 그래가지고 그것이 끝난 날이 없이 그냥 돌고 돌고 한 번에 이렇게 불쩍 바다의 파도가 끝나던가요? 끝날 수가 없어. 파도가 끝날 수가 없잖아. 한번 잠잠해졌다가 또 막 거칠게 일어났다가 또 어떤 모습을 띠지 그게 없어지지 않거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유식에서는 아리아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식학자들은 나라고 하는 것이 유식학자들이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네? 있다고 하잖아. 그죠? 있다고 할 때 그 나는 누구냐? 아리아식을 말하는 거라. 그 나라고 하는 것을 아리아식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파도는 뭐야 파도는 드러나는 모습 있잖아요. 파도는 정말해서 우리가 건식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는 모습 있잖아요. 안에 미설신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파도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바람은 어떻게 돼?
업과 번뇌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업과 번뇌 바람이 불면 그런 파도가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라. 막 파도가 인생이 얼마나 힘든다는 뭐 그래 하잖아요. 그거하고도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도 실컷 치고 나면 다시 이제 또 아리아식으로 들어갔다가 또 잠잠했다가 이제 또 업의 바람이 불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식이 이제 주장하는 이제 업의 흐름이라. 그 다음에 각가지 둘이 나중에 이제 가면서 육식이 이제 그 나오면 이제 또 설명하게 돼. 예. 각가지 둘이 아닌 파에는 육식을 말하는 파와 정말에서 각가지 둘이 아닌 파 했잖아, 그죠? 거기에서는 육식을 주장하는 파가 있다. 육식. 또 안 그러면 의식 하나만을 말하는 파 이렇게 여기서 의식은 뭐냐면 팔식 하나만을 말하는 파 이 말이야. 예, 팔식 하나만을 말하는 파 둘이 있다. 다음에 가상을 구분하면 이제 실상파 지나갔어, 그죠? 실상파 지나가고 이제 가상파는 뭘 보고 가상파라고 하냐면 더러움이 있는 가상파와 이제 가상파에서 다시 이제 구분하면 이 말이죠, 그죠? 가상파를 구분하면 더러움이 있는 가상파와 더러움이 없는 가상파 둘이 있다. 마음의 자성을 무명의 습기의 더러움이 물들인 것으로 주장하기에 더러움이 있는 파. 마음의 자성을 무명의 습기의 더러움이 물들인 것으로 주장하기에. 마음의 자성에 이 말일 거예요. 마음의 자성에 무명의 습기의 더러움이 물들인 것으로 주장하기에 더러움이 있는 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자성에 본래부터 문명이 물들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자성에는 원래 더러움이 물들어 있어라고 이렇게 말하는 파가 있다 이 말을. 그걸 보고 뭐냐? 더러움이 있는 파, 그죠? 그리고 또 마음의 자성을 무명의 습기의 더러움이 조금도 물들이지 못한 것을 주장하기에 더러움이 없는 바라고. 마음의 자성에 이 말일 거라. 마음의 자성에 무명 습기의 더러움이 조금도 물들이지 못한 것을 무명의 습기의 더러움이 조금도 물들이지 못한 것을 주장하기에 더러움이 없는 바. 정말해서 마음의 자성에는 더러움이라는 것은 털끝만큼도 물들인 것이 없어라고 하는 파를 갖다가 더러움이 없는 파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가정으로 우리가 이제 유식에서도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중간학파라든지 용수보살께서 말씀하신 중간학파의 견해도 이거와도 같다요. 왜 그러냐면 더러움이 없는 파하고 이제 말하는 것이 같다요. 왜 그러냐면 마음의 자성은 본래 청정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객진번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죠? 객진번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객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오는 거지. 올 주인이 아니잖아. 왔다가 가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는 객진이라고 하는 호련이 왔다가 호련이 가기 때문에 그 번뇌는 호련이 왔다가 호련이 가는 것이고 본래 청정한 마음은 원래 그 청정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더러움이 없는 자성을 말해. 근데 여기서도 유식에서도 그렇게 지금 더러움이 없는 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하고 견해가 같다 이 말이야. 그 전에 그때 스님이 그때 이야기 그 비유로 한번 드렸잖아. 그거 뭐야 저기 우리 사성제 배울 때 그 뭐야 저기 물의 비유 들었잖아요. 이 광주천 아니라 우리가 저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물 더럽잖아. 그죠? 그 물 더러운데 물 더러운 그 물을 갖다가 그거 정화하면 깨끗해져야 안 져요? 깨끗해지잖아. 그러면 깨끗해지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깨끗해진 물은 그 하수구에서 나왔어요? 다른 데서 나왔어요? 예? 근데 왜 그렇게 처음에는 못 먹었는데 왜 그렇게 먹게 됐어요? 정화했잖아.
그러니까 정화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니까 본래 있던 물이 드러났잖아. 그럼 본래 있는 물은 본래 청정해요, 안 해요? 그러면 원래 청정한 거다 이 말이라. 원래 청정하다 이 말이라. 원래 청정하기 때문에 더러움을 제거하니까 청정해진 거잖아. 그러니까 더러움은 조건에서 형성이 된 거잖아. 그죠? 뭐 물도 씻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더러워져 가지고 탁해진 거잖아. 그러니까 조건이 그렇게 형성이 돼서 더러워진 것이지 원래 더러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라. 조건이 더러운 것들을 다시 제거를 하니까 본래 청정한 그대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더라 이 말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것은 뭐예요? 객이다 이 객. 그냥 온 거잖아. 호련이 온 거다 이 말이야. 객이다 이 말. 조건이 형성돼 가지고 온 것 더러운 것들은 그냥 객이다 이 말이야. 객이기 때문에 그 객은 떠나면 본래 청정한 것 그대로 남잖아 이 말이야. 그러니까 더러움이 없는 판은 그렇게 설명한다. 마음을 물에다가 비유해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해. 네? 근데 만약에 그 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 청정 더러움을 갖다가 이제 깨끗하게 하면 그렇게 되잖아,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가정으로 우리가 뭐 쇠를 갖다가 갖고 있다가 그 뭐야 저기 뭐지 쇠를 갖고 있다가 저런 쇠 있잖아요, 뭐 컵 같은 거 이런 거 쇠를 갖고 있다가 아 이걸 좀 황금으로 바꾸고 싶다 이러면 이래가지고 만약에 저게 불에다가 넣기면 황금이 돼요? 안 되지. 왜 안 돼? 본래 앙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본래 그거하고 관계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그렇게 본래 그거하고 관계 없는 것들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렇지만 물은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청정하게 된다 이 말이야. 이해했죠? 네. 아니면 또 불지에는 무명은 없어도 창란상이 있는 것을 주장하기에 더러움이 있는 파. 불지에는 무명이 없기에 창란상 또한 없는 것을 주장하기에 더러움이 없는 파라고 한다. 정말해서 유식의 이제 가상파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부처님 경지 있잖아. 부처되고 난 뒤에도 무명은 없어도 창란상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정말에서 우리 앞전에 그거 아라한이 아무리 돼도 창란상이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 있다 그랬지. 소지장이 다 제거되지 않으면 창란상이 있다 그랬잖아, 그죠? 창란상은 뭐하고 관계해서 드러나요? 대상하고 관계해서 드러나잖아. 예? 전도식은 유경하고 관계해서 드러나지만 창란상은 저쪽 경계하고 해서 오해해서 드러나잖아, 그죠? 만약에 가정으로 지금은 뭐 눈이 안 오지만 눈이 만약에 가정으로 눈이 온 날 선글라스를 꼈는데 어떻게 돼? 선글라스 꼈으면 파랗게 보이잖아요, 눈이. 그 바깥에 있는 그 눈 쌓인 게 파랗게 보이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보이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 눈이 파랗네 안 그러잖아. 안 그러지? 왜 안 그래? 우리 여기 선글라스는 파랗게 드러나잖아요. 왜 파란색이라고 인식 안 하는 거예요? 원래가 파랗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파랗지. 그러니까 원래 파랗지. 원래는 흰색이라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흰색이라는 걸 알고 그런데 선글라스를 꼈다고 해가지고 저게 흰색이 그 파란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 그냥 선글라스에 파란색이 드러나구나라고 인식하는 것이지. 창란상이 드러나도 내가 그걸 창란상을 지니지는 않잖아. 그죠? 그와도 같이 그런 창란상이 드러난다 이 말이라. 더 불지에도 더러움은 없어도 창란상이 드러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응? 그렇다고 해가지고 창란상을 지니냐면 그런 건 아닌데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판은 어떻게 더러움이 있는 파와
불죄는 무명이 없기에 창난상 또한 없는 것을 주장하기에 더러움이 없는 파. 그러니까 더러움이 없는 파는 뭐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지 마. 부처의 경지가 됐는데 일체 모든 소지가 다 제거가 됐는데 무슨 창난상조차 그렇게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야라고 이렇게 나눠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파들이 있다 이제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번에 스님 늘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 창난상하고 전도상, 전도식하고 창난식하고 그런 건 중요한 것을 배워나라고 했잖아, 그죠? 전도식이 더 범위가 커, 그지? 창난식보다도. 사람이면 남자라 해야 되나? 사람이면 남자라 해야 돼요? 아니지. 그렇지. 그럼 뭐 어떻게 해? 사람이면 여자도 있잖아. 그죠? 예. 여자면 다 사람이라 해야 되냐? 사람이라 해야지. 여자는 다 사람이라 해야 되잖아. 여자 사람이라, 남자도 사람이라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면 남자일 필요는 없잖아. 여자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면 여자일 필요는 없잖아요. 사람이 꼭 여자애라 해야 돼요? 남자도 있잖아. 과도 같다 이 말을. 과도 같이 창난상과 전도상은 어떤 범위를 따지면 전도식이 범위가 크다 이 말을. 전도식은 사람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또 요식파를 구별하면 교를 뒤따르는 파와 교를 뒤따르는 파와 논리의 뒤를 따르는 파 둘이 있다. 그러니까 유식파를 구분하면 유식파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분하면 우리가 아까 전에 실상파와 가상파 구분했잖아요. 그와도 같이 유식파를 구분하면 교를 따르는 파와 또 논리의 뒤를 따르는 파 둘이 있다. 이제 교를 따르는 파라는 게 뭐냐면 부처님 말씀 있잖아요. 그 부처님 말씀의 뒤를 따르는 파 이 말이라. 또 논리의 뒤를 따르는 파는 이제 또 이제 논설을 이제 뒤를 따르는 파지. 그리고 처음은 교를 따르는 파는 그럼 누구냐라고 하면 유가사지론의 뒤를 따르는 파 이 말이라. 그러니까 유가사지론은 누가 저거 쓰신 거냐 하면 미륵보살님께서 이제 쓰신 유가사지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식파에서는 이걸 무작보살이 쓰셨다라고 하기도 하고, 교를 따르는 파는 기본적으로는 부처님 경전을 따르지만 그 경전에 깊이 있는 의미를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 미륵보살께서 쓰신 그 자시오론이라든지 무작보살께서 쓰신 이런 논서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걸 이제 따르는 분을 갖다가 교를 뒤따르는 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가사지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미륵보살께서 이제 쓰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한익에서는. 근데 이제 저기 인도나 이런 데서는 무작보살께서 쓰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뒤를 따르는 파와 둘째는 인명칠론의 뒤를 따르는 이들이다. 그러니까 인명칠론은 뭐냐? 우리 법칭보살께서 이제 쓰신 논인서가 있어요. 인명학. 그러니까 정말해서 교를 따르는 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냥 그냥 믿고 가야 돼라고 하는 그런 정말해서 인명학이라든지 논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렇게까지 구분 안 하고 그냥 이제 따르는 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인명칠론은 누구냐? 법칭보살께서 이제 쓰시는 이제 논설을 가지고 이제 인명학을 통해서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막 엄청나게 논쟁을 해가지고 따지고 논쟁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은 다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리고 다 버리고 해서 이제 나아가는 분들을 갖다가 이제 논리의 뒤를 따르는 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법칭보살의 이제 인명칠론의 뒤를 따르는 분이다. 그러니까 스님이 유식 지금 몇 가지 한 것 중에 제일 이제 알아놓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실상파라는 것이 있고 가상파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 그지? 예. 그리고 또 교를 따르는 파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저 논리의 뒤를 따르는 분들이 있다. 이 정도로만이라도 알아놓으면 돼.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시간이 있어가지고 오늘 어제 우리 설명했던 거 조금씩 들어놓는 것도 있잖아요. 한 번씩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 하는 그 정도로이라도 한 번씩 기억을 해놓으면 이제 나중에 이제 도움이 돼. 셋째, 그죠? 셋째는 어디에 셋째예요? 아니, 처음에 정의, 구분, 해석 했잖아. 예. 예? 그러니까 해석은 뭐냐? 그 이름의 해석이 유식파라고 하는 이름의 해석 이 말이잖아. 그죠? 왜 유식파를 뭘 보고 그 말의 이름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는 거,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째서 유식파? 어째서 유식파라고 하는가? 어째서 유식파라고 하는가? 하면 일체 법을 마음의 본성으로 말하기에 유식파. 그러니까 일체 모든 법 있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보이고 들리고 하는 모든 일체가 마음의 자성으로 드러난 것이다. 마음의 성질로 드러난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유식파라고 한다. 또 심파와 유식파를 갖다가 심파라고 해. 심파. 또 요가행의 바탕의 상에서 도행을 실천하는 결정을 하기에 요가행자라고도 한다. 정말에서 요가행파라고도 하는데 유식학파를 요가행파라고도 한다 이 말이야. 밖의 의미로 성립된 것이 조금도 없는 것도 없다라고 인정하기에 이제 유식파, 마음파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가행의 바탕의 상에서 도행을 실천하는 결정을 하기에 요가행자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정말에서 요가행의 바탕, 마음의 성질뿐이라는 요가행은 어떻게 돼? 요가라고 하면 마음으로 진리로 나아가는 행위를 그 요가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나아가는 마음으로 마음을 깨닫는다라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행하는 분들을 갖다가 요가행파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읽는 정도만 하도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바탕의 주장 방식, 그죠? 바탕의 주장 방식. 네 번째다, 그죠? 네 번째 바탕의 주장 방식. 넷째 주장 방식에는 바탕, 도, 과, 세대에서 처음에는 대경과 유경 둘. 그러니까 넷째 주장 방식이잖아, 그죠? 주장 방식에는 뭘 주장하냐? 바탕, 도, 과, 세대에서 무엇을 바탕으로 두냐? 처음에, 그죠? 처음에는 이것은 바탕이라, 그죠? 바탕에는 대경과 유경 둘. 그러니까 바탕이 어떤 바탕이 있냐라고 이야기하면 근본을 뭘 보고 어떤 것을 두느냐라고 이렇게 하면 봐라, 근본적으로 둘 것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대경이고 대상이고 하나는 인식하는 유경이고 이거밖에 없다. 이걸 떠나서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은 대경 있잖아. 그죠? 처음에 대경. 여기서의 처음은 또 대경이라. 그죠? 구분됐죠? 대경은 소지 일체가 삼성으로 거둬지는 것으로 주장한다. 선생님 그때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무아일체 했죠? 무아일체 했잖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지. 안 했다고 해야지, 그래. 그렇지. 안 했다고 해야 되지. 여기는 했다고 그래야 돼. 안 했어요, 그럼요? 했어요. 딸이.
스님이 처음에 유식할 때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써먹으니까 나중에 써먹더라도 한 번은 드러나라고 하면서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잊어버렸어? 처음에 일체법, 일체 무아 일체 했잖아. 무아에서 뭐로 갈아진다 그랬어? 유무. 했잖아,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소지 일체가 알아야 할 바 일체가 우리 처음에 무아 일체 했잖아. 무아라는 것은 소지 일체 이 말이거든. 알아야 할 바 이 말이거든. 알아야 할 바 일체 소지 일체보다 무아가 더 큰 말이다 그랬잖아. 그죠? 소지 일체가 삼성으로 거둬지는 것으로 주장한다. 삼성으로 거둬졌잖아 그때. 예? 뭐로 거둬졌어요? 기억나는 데까지 이야기를 해봐. 괜찮아. 어때? 그렇지. 그렇지. 고래 세 가지로 그 세 가지가 일체법안에 다 배대가 됐었잖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체 유의, 그죠? 일체 유의 의탁이성. 일체 유의는 뭐예요? 무상이잖아. 그죠? 일체 법성, 원성실성, 그 이외의 다른 것들 병계소집성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스님 우리 그때 이야기한 거 다시 한번 기억 한번 해보세요. 일체법이라고 있었잖아. 그죠? 일체법 무아 했잖아. 무아에서 뭐로 갈라졌어요? 유무로 갈라졌지. 그 유에서는 뭐로 갈라졌어요? 갑자기 그렇게 안 했어. 갑자기. 그렇지. 항상과 무상과 했잖아. 그러면 항상에서 뭐로 했어요? 공성과 공성 이외에 항상 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요걸 갖다가 병계 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 안에 다 배대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공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성실성. 그리고 공성 이외에 항상은 뭐로 배대했어요? 그건 변계 소집성으로 배대했잖아. 그 다음에 무상은 어디로 배대했어요? 오타기성. 무상, 유의 이런 같은 말이잖아. 그죠?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오타기성으로 배대했잖아. 그죠?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에 저쪽에 가면 무 있었잖아. 무는 어디로 갔어요? 변계 소집성. 요렇게 네 가지가 세 가지 성품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탕을 그렇게 주장한다 이 말이라. 대경, 정말에서 이런 것들이 대경이다 이 말이라. 대경이잖아요. 예. 우리가 처음에 경양부 배울 때 그거 유경이 대경이 되기도 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유경이 대경이 되기도 하잖아. 저쪽 유경이 있으면 내가 대상을 하면 저쪽 유경이 나한테 대상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 안에 다 들어온다 이 말이라. 이 셋 자신 쪽에서 성립된 것과 자성이 성립된 것을 주장해도 실이 성립과 불성립의 차이 있다. 어떤 것은 실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157페이지. 157페이지 넘어가. 예. 157페이지. 이거 사실은 천천히 가야 되는데. 못하는 거. 예. 자신 쪽에서 성립된 것과 자성이 성립된 것을 주장해도 실이 성립과 불성립의 차이 있다. 병계 소집은 실이 없고 의탁이성, 원성실성 둘 실이 성립된 것으로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고 그리고 그래서 켜보세요. 끄고 오늘 1시간 15분